일들. 네, 저는 염종성이라고 하고요. 음반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제 음반을 또 만들고 있고 싱어송라이터자 프로듀서 일을 하고 있고 음반 레이블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곡 쓰는 일을 오래 해왔고 또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고 곡 쓰는 일을 하다가 이제 요즘 음악이라는 게 단순히 악보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음악을 만드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트랙을 만드는 그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트랙을 만든다는 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 사운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작업을 하다가 항상 이제 해결되지 않는 그 사운드에 대한 허전함이 늘 있다가 그 고민을 항상 하다가 이제 이 믹스터 마스터 클래스에 와서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와서 이제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은 있는 책 다 있는 책 없는 책 다 찾아보고 외국 서적도 보고 유튜브도 몇 시간씩 보고 그러면서 이제 따라 해보고 했던 것들이 경험으로 쌓여 있고 또 음반도 몇 장을 만들어 봤고 프로듀싱을 해봤고 레코딩도 해봤고 되게 그 음반 경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항상 이제 사운드가 다른 이제 잘하는 엔지니어들 또 외국의 좋은 음반들에 비해서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건 단지 그 책에서 하는 내용으로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제 느꼈고 그런 이제 정말 이 분야에서 정통한 프로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되게 정형화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컴프레서를 쓰는 것도 보컬에는 어떤 컴프레서를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스튜디오에 가도 LA2A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썼지만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그 LA2A랑 컴프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 매뉴얼도 다 찾아보고 이건 옥토인데 그런 회로도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거를 정말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보다 중요한 게 왜 그걸 쓰는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면 남들이 쓰니까 이거 쓰면 좋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써보면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써왔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그걸 안 하고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처음부터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다른 컴프레서를 쓰더라도 이게 왜 쓰는지를 소리로 듣고 판단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특유의 질감이나 특유의 그거를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내가 의도하는 머릿속에서 먼저 비전을 갖고 내가 의도하는 사운드가 이런 거니까 여기에는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나 그 노브 값들, 노브의 의미들, 트레시홀드는 뭐고 레이쇼는 뭐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공부를 좀 하고 이제 정말 믹싱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보니까 다 찾아보는데 정작 그거를 정말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이 사운드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를 이걸 배우지 않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걸렸고 또 네, 오랫동안 좀 걸렸고 제가 지금부터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한 장 한 장 음반을 내보면서 또 이게 믹싱을 할 때는 이 사운드가 어떤지에 대해서 고민은 충분히 하지만 나중에 음반을 들었을 때가 더 많이 들리잖아요. 아 이때는 이랬지 뭐 이런 게 들리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시간을 좀 굉장히 단축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나 그 듣는 연습을 하게 된 게 더 그래서 이제 저녁엔 같이 음악을 들어보고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어떤 밸런스가 좋은 밸런스고 어떤 사운드가 깊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듣는 훈련을 하니까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쉬는 시간에 음악을 따로 들어보는데 그게 다르게 들리고 한평소에 듣던 음악들인데도 그 포커스가 다르니까 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교재가 생긴 느낌이에요. 음악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배운 것들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그 다른 레퍼런스들을 이제 참고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제일 저는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그 레벨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레벨과 펜만으로 믹스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다 뭉치고 그래서 이제 딱 해놓고 나서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밸런스가 너무 안 맞고 그런 것들이 되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놓치고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해보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특히나 이제 다른 테크닉들을 믹싱 테크닉들을 이제 배우고 어떻게 사운드를 기반부터 쌓아가는가를 배워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시 레벨을 맞추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연습인 것 같고 되게 어렵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뭐라 그럴까 연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믹싱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주관적인 것도 되게 포함되는 분야고 객관성도 분명히 있지만 근데 그 주관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믹싱 철학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숙련된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그 믹싱 철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 사운드를 테크닉은 이렇고 뭐 컴프레셔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거를 어떻게 정말 적용해야 나가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란 건가 이상적인 믹싱인가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그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없었다라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사운드가 가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그게 앉고 있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는 일단은 그 마스킹이 없어야 되고 그냥 다 잘 들리면 좋은 믹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고 뭐 어디를 커트하면 어떻게 들린다든지 서로 간에 마스킹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되게 그 안 좋은 것에 집중해서 안 좋은 사운드에 집중해서 그걸 없애고 이렇게 나누는 저만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사운드의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해가지고 소리를 서로 그 섞어간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소리가 섞인다라는 것, 믹스라는 게 섞는 거잖아요. 근데 섞는다는 게 그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사운드가 된다라는 그 느낌을 이제 안 게 물론 그걸 맞추는 데는 되게 지금도 시간이 걸리지만 딱 그 맞는 순간에 포인트를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워가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계속적으로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다른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객관화되는 사운드가 객관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베이스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그 붙는 포인트가 딱 이게 같이 연주한다라는 느낌이 되는 그 포인트가 들리는 게 되게 많이 성장한 것 같고 그게 안 들렸던 게.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되게 저희는 하루 종일 믹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저희는 계속 붙여보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참 하지만 안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게 한참 고생해서 지금 만들었던 게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아마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그게 좀 이렇게 가볍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방법을 다 써가서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알게 되니까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리에 대한 접근도 다르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한 3일째 됐을 때부터 벌써 듣는 게 다르고 제가 오늘 오전에 일어나서 제가 오기 전에 믹스한 것과 그리고 레벨 믹스한 거하고 어제 한 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 이거 내가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니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여러 가지 소리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잘 섞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있는 것들을 그 작곡가나 연주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소리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그 룸에 가둬놓고 거기다가 놓고 이제 어떻게 배치하고 그것들을 잘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꾸미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재밌고 그게 사실 어렵다라고 느꼈는데 사실 어려운 것보다 재밌는 뭔가 기술적인 부분보다 되게 감각적인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좀 안 들린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사운드는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됐고 그걸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처음에 레벨 믹스를 하시잖아요. 그게 되게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타임을 두고 이것들을 해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감각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레벨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처음 레벨 믹스를 첫날 시작했을 때는 킥하고 베이스만 넣고 3시간을 계속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잘 안 들려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런 그 템포라는 거, 믹스의 템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믹스의 그러니까 뭐 이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은 뭐를 하고 순서에 따라서 그 템포에 맞춰서 믹스를 해야 되게 객관적으로 되고 귀도 지치지 않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본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못 봤으면 그냥 내용만 알고 있다면 그냥 하루 종일 킥이랑 베이스만 듣고 오늘은 됐어 그리고 다음에 스네어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 비효율적으로 작업했을 것 같은데 좀 효율성 면에서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흩어졌던 것들을 채워가는 과정이 이렇게 뭔가 기반을 정말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들을 이제 명료하고 좀 이렇게 그 쉐입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과정을 본다는 것도 되게 몇 번의 과정이지만 그걸 진짜 옆에서 페이더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페이더들이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되게 10분?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할 때도 충분히 그렇게 훈련을 할 것 같고 타이머 놓고 쫙 믹스 해보고 특히나 레벨 믹스에 대해서
이게 올리면 커졌다가 다시 내리면 작아졌다가 그러잖아요. 그 중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얘는 좀 그게 잘 들리고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가. 물론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뭐 그걸 충분히 나중에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음악가이고 그리고 이제 음향 일도 하고 있지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믹싱이거든요. 믹싱인데 그 믹싱이 왜 어렵냐면 되게 그 알려진 누군가가 이렇게 체계화돼서 알려지는 내용도 별로 없을 뿐더러 책도 없고 뭐 책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 실제로 와서 그걸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다르고 그거는 이제 하다못해 지금 뭐 컴프레서에 대한 이해만 생각을 해도 이거를 혼자 하려면 진짜 몇 년은 걸려야 되는 몇 년을 걸리면서 해도 정확하게 뭔가 소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이게 왜 이런지를 알게 되려면 그냥 단순히 믹싱만 많이 해야 된다고 많이 해서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오는 것들도 되게 힘들고 뭐 일도 쉬어야 되고 뭐 되게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정말 장점이잖아요. 이제 당장에 뭐 믹스가 변한다고 하는데 정말 정말 변했거든요. 특히나 지금 한 3, 4일 만에 해놓은 믹스가 벌써 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멀티를 놓고 해도 그러니까 그 시간을 더 줄이고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와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잠깐 와서 공부한다고 해서 무슨 믹스의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 토니 마세라티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방법을 찾아가니까 이제는 앞으로 그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제가 아는 방법 중에서는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나이가 좀 있으신 음향 감독님들은 특별히 그냥 한국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눈도 많고 주변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 되게 그냥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고 또 같이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경험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하는 게 더 빨리 그 만드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 와서 하는 시간 동안에 컴프레서는 뭐다부터 시작하면 그거보다는 그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이미 내가 했던 것들 중에 답답했던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것들이 정말 하루 만에 해결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면 딱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그 환경이었으면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처음에 C차 때문에 하다가 콘솔에 누르고 자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뭘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
방향이 있으니까 그래도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음향 대학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음악 대학을 이제 그래도 클래식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대학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자기가 공부하게 하지.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준다는 면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인더박스로 믹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콘솔을 접한다는 것이 컨트롤러. 컨트롤러나 특히나 콘솔 사운드도 들어보고 그 그래프가 없는 환경에서 이제 소리로만 듣는다라는 그 경험을 한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도 해보고 하니까 이제 그 소리에 왜 이렇게 노브들이 돼 있고 그 위치가 포밴드 익히면은 로우가 있고 로우 미드가 있고 미드 뭐 하이 미드가 있고 하이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소리로 들리니까 그런 것 톤에 대한 이해도 되게 빠르고 콘솔을 만져보는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